오바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번째 썰을 빨리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직업이 바텐더라서 시간이 잘 나질 않네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그때 그 산이 생각납니다. 때는 11월. 저는 이등병 때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이등병에 파견을 보낸다는 내용에 모두들 경악했지만 까라면 까는 게 군대였죠. 3명의 선임들과 제가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분대 선임들이 꿀 빨러 간다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엥 하면서 벌소리를 내며 장난을 쳤습니다. 여튼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이등병이 파견을 가게 되면 아주 좋은 점이 많았는데 부대에 같이 간 인원들에게만 잘하면 되고 내무 생활이 없다는 것이죠. 6시간 로테이션 근무였기 때문에 A, B조가 각각 6시간마다 교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쉬는 날 같은 거는 없었지만 일과와 작업은 아무것도 없었고 같이 간 선임들도 웬만하면 터치를 하지 않았으며 파견 인원이 보통 통신병 3명, 운전병 1명 이렇게였는데 어쩐 일인지 통신병 2명, 운전병 2명으로 배정되어 그나마 불편할 수 있었던 운전병 선임과는 근무를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고가의 통신기기가 많아 몇 천만 원에 달하는 항온 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어 춥다는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심지어 대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단독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간부들도 올 일이 거의 없었으며 화장실도 건물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가 완전 격리된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근무도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서 책을 읽거나 잡담하기 딱 좋았죠. 제 군생활 중에 유일하게 평화로운 기간인 줄 알았던 그때 제가 일병으로 진급하자마자 이 썰의 주요 내용인 혹한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군용 인터넷을 까는 부대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의 훈련은 여전히 교환소 운용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처음에는 논에서 망을 설치했는데 파견 인원이다 보니 혹한기 훈련을 나가지 않고 교환소 근무에 무장하고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총도 안 들고 무장도 안 하고 가다 보니 불편하다고 꿀에 절어서 배부른 소리 했었죠. 혹한기 3일차 교환소 폭파라는 상황이 주어졌고 저희는 통신 쉘터카에 탑승하여 고지의 교환소를 만들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산꼭대기에서 중계기지를 건설하는 임무였어요. TMR이라는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 근처에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죠. 읍내가 다 내려다 보이며 옆에는 천문대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꼭대기에 도착해서 몇 시간 동안 교환소를 건립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TMR은 크고 웅장합니다. 제가 부대에 처음 전입했을 때 통신차 박스 위에 있는 TMR 봉 보고 미사일인 줄 알았을 정도로요. 산꼭대기, 눈이 오기 전의 날씨. 안테나는 미친듯이 달랑거리며 흔들렸고 겨우겨우 잡아놓은 방향이 자꾸 틀어져 풀고 쪼이고를 반복했지만 하늘이 깜깜해질 때까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겨우 밤 10시쯤 안정화되어 망을 운용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밤. 철수를 할 수 없었던 저희는 통신박스 안에 히터를 틀고 자라는 명령을 받았고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하게도 발전기의 기름은 충분했고 히터 틀고 자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저희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희의 입김과 외부의 쉘터를 식히는 바람에 천장에는 조그만 고드름들이 맺혀 있었고 와, 고드름이 맺혀 있네 하면서 신기하며 밖을 나가려고 문을 연 그때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A교환소 응답바람. 충성 A교환소입니다. 식량 현황과 기름 및 보급품 현황 확인하고 교환소 운영을 최저 전력으로 유지하면서 현 위치에서 대기할 것 이상.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운전병이라 최저 전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써가는 통신병 선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큰일이 났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급품을 확인했는데 전투식량 1박스, 물 2리터, 혹한기 부식으로 나온 맛다시와 과자, 초콜릿이 있었고 기름을 확인하러 나갔죠. 문을 열자마자 미친 듯한 눈이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세상은 하얀색이었고 잠시 후 저희는 차의 절반 이상이 눈에 파묻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뒷바퀴보다 높게 깔린 눈을 보자마자 저희는 엿됐음을 느꼈고 영하 22도의 날씨는 혹한기 복장을 사정없이 뚫어버리기에 충분했죠. 눈을 헤치고 확인한 결과 기름은 발전기에 약 80리터 정도 남아있었고 차량은 절반 정도의 기름이 남아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차량이 고립되었음을 알렸습니다. A교환소는 현재 본대에 합류할 수가 없다. 산에 아직 눈이 내리고 있고 본대도 제설작전에 전부 투입되어 제설차가 산에 갈 수 없다. 있는 보급품을 적절히 소진하면서 본대에 연락을 기다리도록. 적절이라뇨. 도대체 적절히 소진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면서 저희는 내일 구조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환소는 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환소를 위한 최소 전력을 남기고 히터를 꺼버렸으며 2시간마다 히터를 틀어놓은 차량과 통신 쉘터의 인원들이 교대하는 식으로 몸을 녹이기로 했죠. 남은 식수 2리터는 한 끼를 해결하자마자 바로 동이 나버렸고 수통에 눈을 담아 히터 옆에 녹였습니다. 히터를 틀어놨음에도 수통에 나오는 눈의 냉기로 별로 따뜻하지 않았지만 쉘터카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희는 배부른 소리를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분명
쉘터카 내부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방만큼 추운 내부는 입김이 나오기 시작했고 깎지 못한 수염에 하얗게 서리가 앉았습니다. 밖의 기온 영하 22도. 밖에서 불어온 산바람은 쉘터 안을 참치 냉장고만큼 차갑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너무도 추운 날씨에 대변조차 얼어버렸는지 화장실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겨우 어떻게든 하루를 마치고 이튿날이 밝았죠. 눈이 그쳤지만 온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눈은 녹을 기세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본대에서는 제설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갈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손발끝에 느껴지는 고통이 심해지다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고 다들 화장실에 갈 수 없어 얼굴이 노랗게 뜨고 있었죠. 간여 화장실은 눈으로 치고 30m를 가야 했기에 아무도 엄두를 못 냈습니다. 쉘터카 안에서 누가 방구라도 끼면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씻지도 못해 기름도 가득 낀 얼굴에 마저하고 있느라면 야 이게 지옥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쉘터카 안에 누가 살포한 방구는 그냥 얼굴에다 똥을 바르는 느낌이었죠. 점심쯤 차가운 눈 녹인 물로 불린 마지막 전투식량을 먹고 나자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저희는 진짜 죽을 거라고요. 차량의 기름도 이제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발전기의 기름도 이제 20리터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대님 저희 기름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급품도 없습니다. 인원들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본대가 산으로 합류한다. 오늘 밤 교환소 운용을 중지하고 2차 교환소를 만들었으니 보온에 신경 써서 하루만 버티도록. 발전기 기름 20리터. 이건 저희의 생명줄이었으며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본대의 구조까지 약 16시간가량 남아있었고 20리터는 6시간 분량. 저희는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밖의 온도는 여전히 영하 20도. 하루만 자도 얼어 죽거나 발가락 하나는 잘라야 될 거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저희가 내린 생존작전은 이랬습니다. 20리터를 소진해 최대한 따뜻하게 쉘터를 덮이려면 발전기 트레일러에 호루를 뜯어서 넷이 덮고 버텨야 된다는 작전을요. 저는 그 즉시 풀파워로 히터를 돌렸습니다.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갑자기 들어갔을 때 피부가 따끔거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전 누가 제 피부를 칼로 난도질하는 줄 알았어요. 3일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저희는 환호를 했고 남은 부식과 물을 전부 소진한 뒤 호루를 덮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속의 날이 밝았고 저희는 문을 열고 상쾌한 아침을 기대하며 일어났죠. 하지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절망과 지옥의 심연이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슬슬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은 이미 떨어졌고 음식은 이미 동이 났으며 제정신으로 버틸 재간이 없었죠. 선임 중 한 명은 알포인트를 받는지 여기는 두더지 여기는 두더지 이러며 맛이 가버린 수화기에 대고서 우린 모두 죽는다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선임은 방탄을 끌어안고 윌슨이라면서 다정하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한 4명은 시체처럼 누워있었는데 역시나 아침에 올라온다던 본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합창단처럼 제각각 뽕 뽕뽕 뽕뽕 뽕뽕뽕 뽕뽕뽕 뽕뽕 뽀로뽕 뽕뽕 하면서 방구를 끼어대며 얼굴은 노랗게 떠가지고 다들 말 한마디 없이 누워서 실실 웃으면서 저희는 야 이거 코미디냐 이러면서 실실 웃다가 기력이 없어서 잠에 들었죠. 그러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 눈을 뚫고 본대가 올라와 있었고 저희는 위풍당당하게 누워있는 저희를 부르는 주임원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임원사님께서는 미안하다면서 감자탕을 사주셨고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던 감자탕이었지만 감자탕을 먹을 때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더 이상 감자탕을 못 먹게 되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관령의 적살량 103cm를 초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면 저희를 구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전설을 보면은 다른 분들이 제가 튼튼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발가락에 가벼운 동상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제가 튼튼하긴 했나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오바님께서 올려주신 제 오바썰. 에바야 눈 저렇게 내릴 것 같으면 훈련을 하질 말던가 아니면은 가능한 데서 해야지. 훈련하다가 진짜 죽겠어. 실전처럼 훈련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다가 진짜 실전처럼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거에 준하는 그런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죽을 뻔했잖아 씨. 그래도 본대가 뚫고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그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뚫고 올라왔을 거야 본대는. 아 이게 무슨 개짓이야 막 이러면서 뚫고 올라왔을 거야. 1m나 적설량인데 1m 적설량을 뚫고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교대해 가면서 미친듯이 뚫어야 그 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약속을 중대장이 지켜줘서 어쨌든 살았네요. 저 상태로 하루도 아니고 저 상태로 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렸으면은 저체온증으로 죽었지. 저 먹을 것도 없어서 몸에 열도 안 날 텐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머를 개팬다로 보시고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국군장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